지방의 망한 호텔을 매입해서 감성호텔 맨션브리지를 만든 대표 김진태. 하도아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영화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빈백에 누워서 간단한 스낵하고 맥주를 놓고 쉴 수 있는. 샤워부스 안에 사우나 시설을 넣어놨어요. 사우나 시설 설비만 한 300 정도? 총 사업비는 대략 한 4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8월 달에 1억 8천 정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 여기는 작년 11월 16일 날 오픈했고요. 1년 되기 이틀 전이네요. 맨션 브릿지라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신혼집 대신 호텔에 매입하게 됐잖아요. 보통 집은 하나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객실이 많은 신혼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럼 그 대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맨션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간과 공간을 잇고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호텔로서 자리 잡으려고 맨션 브릿지라고 지었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이제 근로소리 공간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말이라든가 디퓨저라든가 비누 이런 어메니티까지도 직접 연구 개발해서 지금 생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여행 오셨을 때 특별한 안주나 주류를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켠에는 이쪽에는 여행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여행을 오면은 추억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엽서 한 장에다가 글로써 적고 받고 싶은 날짜에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우편함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작성을 하고 이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말일날 이걸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 그 편지들이 모여 있거든요. 날짜별로, 연도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연도 일일이 되면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켠에 컨시어지 공간에 키들이 다 나열된 거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텔 안에 독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호텔에서 제일 큰 방이에요. 여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4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나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 무인텔을 매입했을 때 객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특별한 객실로 만들면 좋겠다라 해서 여기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신혼집 대신 호텔을 매입했잖아요. 저의 신혼집의 로망을 담아서 인테리어를 해서 조금 더 다른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지금 2호점 준비하면서 가구를 제작했는데 그때 만난 친구예요. 키즈룸이나 저희 패밀리룸에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타기도 너무 좋고 어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도 타나요? 네, 그럼요. 어른들도 탈 수 있죠. 원래는 어른들이 승용할 수 있는 암체어인데 바퀴를 달아서 만들어서 되게 어른들도 좋아하세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이 굉장히 좋아요. 향을 직접 저희가 제조했거든요. 저희 호텔에 왔을 때 오감을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또 손님분들이 많이 또 팔아달라고 하셔서 지금 그걸 제품화하고 있는 데만 거의 1년이 가까이 걸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여기는 40평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야외까지 포함하면 한 50평대죠. 아파트 들어가면 샷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아서 저희가 목으로 프레임을 짰어요. 조금 더 일본의 젠 스타일 느낌의 인테리어를 저희가 구현을 했고 여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다용도 활용 공간들을 저희가 많이 넣었어요. LP나 음악 들을 수 있도록. 앉아가 도란도란 보드게임 해도 되고 화투 쳐도 되고 애들 기저귀도 갈 때 좋다 하시더라고요. 이 객실이 최대 12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객실이에요. 그리고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룸이 있고 여기가 메인 객실이에요. 침대가 3개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톡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톡을방을 만들었어요. 네. 여러 명이 놀러 왔을 때 유니크한 식탁을 넣고 싶은데 비싸기도 하고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식탁을 만들었거든요. 타일로. 보시면은 저 그림도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 여자 그림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연출을 했고 주방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들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가시면 장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를 넣어놨어요. 닦기도 좋은 거네요. 되게 신혼집의 로망으로 이제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야외 테라스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키즈룸인데 발음 귀엽게 하기 위해서 키즈버디라고 이름을 했어요. 1층 공간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 입실한 고객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뭐 역할놀이부터 트램플린 그리고 위쪽에 오시면
미끄럼틀, 낚시놀이, 그리고 시공도 키즈 카페 전문 시공 업체에서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요. 네. 그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추억의 놀이 시설을 한번 넣어봤어요. 가족 단위 왔을 때 네. 같이 놀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빠랑 애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있고 아니면 형이랑 같이 게임하고 있고 온 가족이 여기서 게임을 많이 즐기세요. 저희가 키즈 카페 대표님한테 컨설팅 받았잖아요. 제일 네. 재밌는 걸 놀이시설을 넣으려고 200개 정도 게임이 깔려 있어요. 메탈 슬러그 나오네요. 메탈 슬러그 아세요? 잘 모르죠. 위로 올라가시면 객실로 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예. 평수가 되게 크네요. 여기는 1, 2층 포함하면은 대략 한 40평 정도. 객실은 하루 숙박하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 공휴일 다 다른데요. 20만 원에서 보통 네. 80만 원까지 폭이 좀 넓습니다. 예. 여행객들이 대부분 90% 이상이다 보니까 최대한 비일상적인 경험을 많이 하시고 좋았던 추억들이 머무른 시간 동안에 다양한 컨텐츠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기획을 했고요. 온 가족이 같이 놀러 오잖아요. 오픈형 키친으로 만들면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요리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전 객실이 오픈형 객실로 되어 있어요. 이제 비품 하나하나도 웬만한 식기나 조리도구 같은 거는 다 넣어져 있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이걸 저희가 세팅할 때는 실제 주부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세팅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 수전도 그때 당시에 유행인 수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수전까지도 신경 써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실제로 저는 이걸 만들 때 제 신혼집이라고 생각하고 여성분들 위주로 좀 기획을 많이 했어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숙소를 많이 컨택하시고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놀러 오셔서 사실 엄마들이 설거지하고 뭐하고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을 덜어드리고자 식세기를 넣었고 오시면 무조건 그냥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청소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인 정리만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막 논란도 있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오셔서 그냥 편하게 씻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객실에 두시고 나가시면은 저희가 다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게 저 사우나거든요. 샤워부스 안에 사우나 시설을 넣어놨어요. 엄마들이 애들 재워놓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시설 중에 하나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에이, 비용이 많죠. 사우나 시설 설비만 한 300 정도? 배관이나 타일이나 이런 마감 등이 들어가는 게 한 2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객실에 이 스팀 사우나가 있어요. 키즈룸에서 가장 핵심이 이 CCTV거든요. 아이들이 노는 걸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방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어요. CCTV를 보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보는 시스템이 엄마들한테는 조금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이 CCTV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놀고 와서 밥 먹고 또 아이들이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엄마들이 휴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영화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키즈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또 엄마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해놨어요. 다음 객실은 지중해 스타일 객실인데요.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키를 대면은 셔터가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보안이 또 중요하니까 여기는 저희가 시그니처 컬러가 들어간 방이에요. 비일상적 경험이 사실 이 시각적인 데서 또 나오거든요. 전체 무드를 마른 장미 컬러, 지중해풍 느낌으로 컨셉을 잡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4인에서 6인까지도 숙박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입실하시면 이제 키친부터 가장 눈에 들어오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드시고 음식도 해 드시고 냉동고, 냉장고까지 넣어놨어요. 네. 근데 맥주도 또 시원하게 드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것까지 있어? 기대 이상의 감동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LP도 준비해놨어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무드 있는 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테이블이 굉장히 넓죠. 여러 명이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고 보드게임 같은 것도 즐기시고 하시더라고요. 이 식탁이 넓게 해야지 사람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명이 왔을 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방이 제일 인기 있는 방이에요. 컨텐츠가 많아서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영화룸을 만들어놨어요. 무비룸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영화관처럼 느껴지게끔 저희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방음에도 차음과 흡음 개념이 있는데 차음과 흡음이 적절하게 돼야지 영화의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량도 풍부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방음 공사도 방음 자재를 써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빔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쏘게 되면
여기 빈백에 누워서 간단한 스낵하고 맥주를 놓고 쉴 수 있는 정말 영화 같은 영화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선을 써야 되고 어떤 기계를 넣어서 끊김이 없이 화질이 좋게 사운드가 풍부하게 될 건지 연구를 많이 하고 설비를 갖춰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행 왔을 때 기록과 추억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방명록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저희는 이 책상을 기록 책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의 여행의 추억과 여정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베드가 트윈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쿠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야외 테라스와. 그래서 침대에서 바로 야외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군산이 밤하늘이 참 예뻐요. 이렇게 자쿠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매력적이고 낭만이 있어서 자쿠지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따뜻한 틈에는 나와서 이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행의 피로를 푸실 수 있게 누워서 힐링하실 수 있도록 안마의자도 준비해놨어요. 여기 직원 통로가 바로 연결돼 있네요. 네네. 직원분들이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객실 들어가 청소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보이는 게 어떤 걸까요? 객실의 청소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서 직원분들도 뭐 1년이신 분도 있고 오늘 입사하셔가지고 청소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는데 모두가 알아야 되니 손쉽게 그냥 사진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분들이 인식하기 위한 호실 표시고요. 여기 이제 베드라고 적어져 있는데 라지 침대 하나가 있다. 저희가 침대 시트 베딩을 할 때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러면 미디움 사이즈 침대 2개에 대한 해당하는 시트를 챙겨서 객실에 들어가서 베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활동복은 직접 세탁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대형 세탁 공장에서 세탁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질이 손상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세탁 건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곳곳에 직원분들이 언제든지 빼서 바로 객실로 들어가서 베딩이나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곳곳에 세팅을 해놨어요. 되게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셨네요. 그렇죠. 최대한 동선을 아껴야지 직원분들도 힘을 덜 들이고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인 시간이 16시인데 매일매일 16시 전에 모든 객실을 청소를 끝낸다는 미션이 있어요. 그 한정된 시간에 빠르게 청소를 끝내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분은 몇 분 계실까요? 파타임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명 정도 계셔요. 두 분께서 이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원래 저는 직업군인이었었고요. 12년도에 인간을 해가지고 장교 생활을 하다가 15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현장에서 영접하고 다니면서 이거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 독서실 프랜차이즈 사업부터 배달 음식 전문점, 위스키바, 고시 학원, 입시 학원, 이제 22년도에 또 호텔을 하고 싶었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광주에 또 호텔도 하나 운영했었고요. 첫 번째는 원래 광주광역시 호텔을 매입해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매각된 상태고요. 이번엔 군산은 이제 두 번째 호텔입니다. 군산에 혹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호텔에 대한 입지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수요 공급이거든요. 그 야놀자나 뭐 여기 어때 아고다 부킹닷컴 OTA에 나와 있는 가격 형성대를 보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전문 용어로 ADR이라고 하는데 OCC라는 객실 점유율 이걸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객단가와 점유율 대비 호텔 부지가 싼지 비싼지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뭐 군산, 목포, 여수, 태안 모든 곳들의 물건들을 임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일 적합했다고 생각했던 곳이 군산이었어요. 사실 잘 모르시는데 군산이 그래도 인기 있는 관광지들이 많아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 근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 제일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차 타고 30분 정도 가면 서천에 생태원이라고 굉장히 큰 생태문화원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의 제일 유명한 미성당 같은 그 빵집은 매일같이 줄 서는 빵집이고요. 관광에 대한 개념이 과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경주에 있는 불국사를 가고 랜드마크 같은 곳을 여행을 하는 게 원래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졌던 거라면 요즘에는 어떤 빵집이 너무 맛있는데 군산에 있어. 그래서 군산을 가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관광지로 아시는 곳이 전주잖아요. 전주랑 군산을 비교해보면 단기 체류는 전주 쪽이 훨씬 많지만 단기로 체류하는 비율 여행객들은 군산이 훨씬 수요가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여기 성수기랑 비수기 보통 몇 분 정도 찾아오시나요? 지금 평균 예약률은 97%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오셨던 분들이 너무 만족하시고 주변에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큰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땅은 606평이고요. 건물은 약 800평 정도 됩니다. 매입하셨을 때 비용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전부 제 현금성 자산으로 사긴 어렵고요. 대출이 껴있죠. 사업의 사실 뭐 90% 이상이 금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 부딪혀 보고 지점들 찾아가서 열심히 담당한 분들 뵙고 지점장님 뵙고 은행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금융을 푸는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도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고 예상재무제표라든가 수지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제일 유리한 한도와 이유를 판단해서 비딩을 해가지고 은행하고 컨택해가지고 대출을 풀었죠.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드셨나요? 총 사업비는 대략 한 40억 이상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진 20억이 좀 넘게 들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들어간 돈이 많아요. 뭐 인테리어, 수도 설비, 난방 설비, 소방 설비, 전기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된 거죠. 하다 보면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전기가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또 난방을 하니까는 난방비가 또 많이 나오고 평균적으로 지금 한 8천에서 1억 정도 월에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자 비용, 금융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 세금, 사회보험료, 세탁비, 그다음에 수도세, 뭐 기타 등등 모든 다 포함된 금액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OTA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사실 10%에서 20% 정도 되다 보니까 매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최고 매출을 어느 정도 나온지 8월 달에 1억 8천 정도 나왔어요. 보통 이제 객실당 250에서 350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26객실로 1억 8천이면은 한 객실당 거의 700만 원 정도 월에 매출이 발생되는 거니까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야죠. 아내분은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나요? 저도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저는 쇼핑몰도 하고 옷가게도 하고 조경 쪽 일을 했어요. 조경 기능사부터 해서 설계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백화점이나 몰들 같은 공간을 기획하고 입점을 시키는 일을 했었거든요. 브랜드나 컨텐츠 그리고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미친 듯이 일을 했더니 4년 만에 최연소 임원이 돼서 한 연봉 한 1억 5천 정도까지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24시간 거의 붙어서 일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부분들은 각자 직장이 다르시면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24시간 붙어 있는데 일할 때는 또 각자 또 일을 하니까 각자 일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사님이 채워주시고 이사님이 부족하신 부분을 제가 또 채워드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집에 저는 일반적인 부부처럼 서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처음부터 역할 분담이 명확했어요. 일을 할 때도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그 부분에 대한 권한도 내가 갖고 있고 서로 의견만 조율하면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부딪힘이 많이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사업에 투자를 크게 하셨는데 걱정되는 건 없었나요? 매일같이 두렵고 걱정이 많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어떤 목표와 꿈을 향해서 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 10년 전의 꿈을 또 달성하게 되면 그 꿈이 또 다른 꿈이 생기고 더 큰 꿈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행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숙박업에 창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되게 신중하셔야 된다. 입지를 보는 것도 기획하는 것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도 그리고 그걸 또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민하고 고심하고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진다. 숙박업소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예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당장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준비하는 과정을 정말 탄탄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직관적인 방법은요. 성공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보고 금융 공부도 해보는 건 좋은데 사실 공부랑 실전은 또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뭐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이 제일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숙박업
차적으로 운영해 보시니까 제일 힘드신 점이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범위도 넓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가동률이 97% 정도면 거의 풀로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유지 관리나 보수나 방치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디테일을 챙기는 게 초반에는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 호텔 사업을 시작한 것도 누군가 이 호텔을 방문하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추억이 돼가지고 저는 만들어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이 청결하고 똑같은 컨디션에 똑같은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유지시키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 제일 두려운 점인 것 같아요. 제일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호텔이나 공간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사실. 포시인스의 어떤 그 호텔 철학이나 힐튼, 엠버서더 호텔 전 세계에 있는 5성급 호텔들을 보고 많이 감명을 느끼고 그걸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텔의 시스템을 꼭 호텔에서만 공부하고 있진 않아요. 무인양품이 갖고 있는 직원들의 체계나 이런 매뉴얼에 대한 공부들도 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일반 호텔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틈새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 서비스가 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많이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짧으면은 뭐 19시간이거든요. 그 19시간 동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되고 정말 체계적인 조직 체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매뉴얼이 돼야 되는데 무지 같은 경우에는 무지 그림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엄청 방대한 양인데 저희가 직접 그걸 또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되게 다양한 툴을 이용하고 있죠. 직접 만들어 놓은 시트를 통해서 전 직원이 실시간 공유를 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은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계속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뭐가 문제였고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생각했고 그 방안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 체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공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 호텔을 만들 때 진짜 또 오고 싶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또 오고 싶으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간에도 녹여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녹여냈는데 기억나서 또 오게 되는 공간들이 그때의 추억도 느낄 수 있지만 안정감이 들고 누군가한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는 이런 공간이 저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호텔들이 거의 무인화로 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저희는 더 유인화를 추구하는 게 휴먼 터치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2호점, 3호점, 4호점 호텔들이 늘어났을 때 낯선 도시에 가서 멘션 브릿지를 만난다면 거기는 너무 따뜻한 공간이야. 또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호텔을 만들면서 저희가 모르는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군산을 놀러 가는데 핸드폰이나 PC를 통해 가지고 군산에 있는 호텔들을 검색하고 그 검색한 곳 중에서 멘션 브릿지여 가지고 그걸 예약하고 체크인해서 느낄 수 있는 뭐 시각적인 부분들, 촉각적인 부분들, 또 향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멘션 브릿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간이 체크인하고 나서 객실까지 들어갔을 때 그 낯선 공간이 되게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고 오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찍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 다시 저희가 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를 실행에 옮기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봤으면 좋겠을까요? 저희는 사실은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가면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탐구생활 구독자 여러분께서 오시면 프론트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음료들을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